안녕하세요. 아싸보이의 코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일단은 제가 교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교정에 대한 후기? 아니면은 교정을 소개해야 된다 해야 되나? 뭐 그런 꿀팁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목이 지금 나갔어요. 돌아오지 않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교정한 게 티가 나나요? 티 안 나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정이 인비절라인이라는 교정인데 제가 이 교정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그리고 뭐 후기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단은 제가 이 교정을 한 지가 이제 한 21개월 정도 됐어요. 제가 2020년 6월 15일 그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치과를 가서 이 장치가 마무리되거든요. 거의 진짜 한 21개월 정도 지났어요. 한 2년 정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21개월 동안 이 인비절라인 교정을 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아니면 인비절라인이 무엇인지 뭐 아니면 꿀팁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뭐 제가 이 교정을 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교정을 하게 된 이유를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제가 옛날에는 덧니가 엄청 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덧니가 양쪽으로 심해가지고 그냥 뭐 솔직히 사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웃을 때랑 볼 때 이제 이빨이 막 이렇게 덧니가 심하니까 안쪽 이빨 안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나름 귀여웠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이것저것 장점인가? 어쨌든 그걸로 덧니가 귀엽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살다가 뭔가 있잖아요. 그 덧니 때문에 막 이빨이 시려울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크면서 이빨 얼굴도 커지고 하니까 그 덧니로 인해서 옆에 이빨을 건드리게 돼가지고 좀 무리가 가가지고 이빨이 좀 시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매번 치과를 갈 때마다 이거는 교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교정을 하게 됐는데 이제 교정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좀 예뻐지고 싶어서도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덧니 심할 때 활짝 웃으면은 좀 안 이쁘거든요, 이빨이. 그래서 그냥 예뻐지려고 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교정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제가 이제 교정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교정은 약간 메탈 교정, 그러니까 메탈 교정, 뭐 세라믹 교정, 레진 교정, 아니면 뭐 클리 PC 교정, 뭐 설치 교정, 그리고 부분 교정,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투명 교정, 인비절라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치과를 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는 뭐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이 이빨 케이스는 교정 케이스는 되게 다 할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그래도 이제 인비절라인이라는 교정이 제 이 덧니를 이빨을 뽑지 않고 그러니까 비발치하고 그 이빨을 잘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장치여서 제가 일단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인비절라인 교정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메탈 교정이라 하죠. 철길 깐다? 보통 메탈 교정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아니면 뭐 세라믹 교정 조금 안 보이는 세라믹 교정을 한다던가 뭐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저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뭔가 솔직히 교정할 때 이 철길 깔면은 막 입 계속 가리게 되고 막 그리고 막 입 다 찢어지고 막 그런 걸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일단은 뭐 그런 것도 고려도 했고 그리고 제 이빨을 잘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인비절라인이 그걸로 제가 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비절라인이 무엇일까요? 자, 인비절라인이 무엇일까요? 인비절라인은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차원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구강 상태를 분석 및 예측한 후 개인별로 맞춤 제작되는 투명 교정 장치가 바로 인비절라인입니다. 그리고 탈부착, 그러니까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강 관리가 편하며 위생적이고 장치로 인한 구강 질환에 대한 염려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비절라인이 말 그대로 자기가 이제 이빨 움직이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제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 이렇게 위에 띄워볼 건데 이 위 영상을 보시면은 제 이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제가 이 장치를 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이빨이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교정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교정 비용은 인비절라인이 제일 비싸요. 아무래도 수입산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미국에서 만들어서 멕시코에서 있는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장치 오는 데만. 그래가지고 일단 좀 비싸요. 뭐 철사 교정이랑 비교를 하면은 제 생각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제일 비싸다고 들었고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사 교정보다는 비싸지만 뭐 그 정도의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알아가 봅시다. 자, 인비절라인 교정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일단은 처음에 가면은 일단은 여기를 이빨 이제 구강 상태, 이빨 구조 이런 거를 무슨 3D 뭐 스캔하는 걸로 이렇게 이빨을 다 스캔을 다 떠요. 다 뜬 다음에 그거를 이제 치과 의사가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그거를 미국에 있는 본사에다가 보내가지고 이렇게 교정을 할 거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의견 나눠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 교정 장치가 만들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 후에 오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인비절라인 케이스가 이렇게 오거든요. 이건 이제 인비절라인 교정기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되게 예쁘게 생겼죠? 귀여워. 이거는 제가 이빨에 낄 때 쓰는 이거 하나씩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는 장치인데 여기 안에 교정기가 들어있어요. 투명 교정. 보시면은 이제 뒤에 보면은 제 이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생년월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제 번호 보시면 26, 오프 29라고 돼 있죠. 제가 29번까지의 장치가 있는 거예요. 29번까지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6번째 장치가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거는 이제 2번째 만든 장치거든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여기가 99였어요. 장치가 최대 만들 수 있는 개수가 99개인데 저는 여기 99였습니다. 그냥 99개까지 껴야 된다는 소리였죠. 근데 이제 제가 한 78번째 꼈을 때 그때 이제 교정기가 잘 안 맞아가지고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만든 게 이건데 그때 많이 꼈으니까 이제 다시 만들었을 때는 29번째까지밖에 안 나왔네요. 이것도 많은데 일단 그래서 지금 26번째 장치가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교정기를 꺼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투명하죠? 뭐 이렇게 신축성도 좋고 뭐 어쨌든 되게 좋아요. 이게 잘 끊어지지도 않고 비틀어도 안 끊어지고 약간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신축성도 좋고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 소개는 끝났고 다음으로 이제 인비절라인이 이제 처음 꼈을 때 통증이나 뭐 평상시 통증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제가 처음 그러니까 일주일째 되는 처음 일주일째 되는 그때는 진짜 한 이틀 3일 꼈을 때 진짜 너무 아팠어요. 이빨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이빨이 다 뽀가지 아니 너무 빡세나 그러면? 이빨이
다 막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고 진짜 너무 아팠어요, 이빨이. 처음 일주일 동안은 진짜 뭐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못 씹을 정도로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맞냐, 이거 이렇게 아픈 거냐 했더니 한 2, 3일 동안에는 뭐 이빨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 적응 단계라 해가지고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파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아픈데 이렇게 아프면은 어떻게 끼지? 약간 이런 걱정했었는데 한 4일, 5일 때쯤 되니까 이제 아픈 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첫 주만 아프지 뭐 2번 장치에 낄 때, 3번 장치에 낄 때는 안 아팠어요. 거의 그냥 처음 딱 꼈을 때 이빨이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이빨 땡기는 느낌? 그 정도만 나고 뭐 아프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저는 이제 장치 낄 때마다 땡기는 느낌만 났지 그 이상의 아픔은 없었어요. 그래서 통증은 진짜 적습니다. 그리고 이 교정이 이게 어떤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정을 일주일마다 장치를 하나씩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빨이 너무 잘 움직이면 5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잘 움직이면 3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 정도 후에 교체를 하다가 이빨이 잘 움직여가지고 5일에 한 번씩 이제 교정기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빨이 또 너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2주 동안 끼기도 하고 3주 동안 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이빨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에 따라서 그 기간은 이제 치과 의사님이 뭐 알아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잘 움직여서 일주일이나 뭐 5일 이렇게 하나씩 교체해서 인비졸라인 교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비졸라인 장점을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지금 교정기를 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웃어도 안 보이죠? 약간 교정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진짜 안 보여요. 맞죠? 그쵸? 자, 티가 잘 안 나요. 물론 요즘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니까 교정을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도 제가 먼저 말을 하지 않으면은 교정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애들이 전혀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정을 한다 그러니까 교정했어? 몰랐는데 하면서 보여주려고 보여주면은 그때도 못 알아봐요. 너무 투명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막 가까이 보여주니까 막 이게 있으니까 장치가 그때서야 알더라고요. 그 정도로 티가 정말 안 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양치할 때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브라켓 교정은 이제 철기를 깔면은 이빨 막 엄청 많이 끼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양치할 때 진짜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장치만 빼고 평소 양치하는 대로 양치를 하면 돼가지고 양치할 때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정할 때 진짜 단점이 막 음식 막 잘 못 먹는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브라켓 교정에 비해서는 진짜 음식 그냥 아무 가리고 다 먹었어요. 그냥 뭐 고기면 고기, 뭐 진짜 딱딱한 얼음이면 얼음, 사탕, 뭐 진짜 껌도 씹을 수 있고 젤리도 먹을 수 있고 진짜 먹을 수 있는 거는 제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다 씹어 먹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치과 방문을 자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브라켓 교정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철사 교정은 이제 이게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씩 치과를 가서 이렇게 쪼이고 또 움직이면 쪼이고 막 이빨 이렇게 뭐 철사 같은 게 끊어지면 또 가서 또 교체해야 되고 막 그렇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 인비졸라인 교정은 치과를 진짜 한 달 반, 막 2달, 길게는 뭐 3달 후에 가게 되고 막 갈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과를 자주 안 가도 돼가지고 그건 또 진짜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장치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번호 10개를 받았으면은 이 10개의 장치가 끝난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10개 동안에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교체하면서 그냥 그러면 됩니다. 엄청 장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통증이 적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뭐 브라켓 교정을 해본 건 아니지만 교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안 아픈 거면 진짜 교정할 만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인비졸라인 교정이 정말 안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말하자면은 첫 번째, 가격이 비쌉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한 인비절라인이 진짜 브라켓 교정이 두세 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보통 가격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격이 비싼 만큼 그만큼 진짜 장점 많고 편하게 교정할 수 있다면은 저는 되게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단점으로는 일단 장치를 끼고 있을 때에는 물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장치가 꼈다 뺐다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진짜 뭘 음식물을 씹거나 뭐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물론 이제 뭐 음료수나 뭐 아메리카노 뭐 이런 커피 이런 거는 마셔도 되긴 하는데 좀 찝찝하잖아요. 입안에 막 남아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안 먹게 되고 그냥 물만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이제 먹으려면 또 빼가지고 먹고 양치하고 다시 껴야 되고 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간식은 진짜 거의 안 먹었어요. 밥만 먹었고 간식은 안 먹었어요. 간식을 못 먹었죠. 왜냐면 이제 이걸 껴야지만 장치를 껴야지만 교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치를 자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밖에 나갈 때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날 때 뭐 식당을 갈 때 이제 이 케이스랑 양치 도구 있잖아요. 저희 들고 다니는 여행용 양치 도구 뭐 이런 거를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은 이 케이스 뭐 없어도 되긴 하지만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친구들이랑 뭐 술 약속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장치를 빼잖아요. 장치를 뺄 때 이 케이스에 딱 넣어 놓으면 이제 안 잃어버릴 수 있고 막 되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케이스를 안 들고 가면은 이제 그거를 뭐 휴지에다가 싸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그냥 주머니에 넣기도 하는데 이러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런 걸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이 교정하는 원리가 이걸 끼고 있을 때만 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빼는 순간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껴있을 때만 교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뺐을 때 뭐라 해야 되지? 이빨이 이렇게 움직였으면은 다시 빼면은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이게 이 힘이 없으니까 움직였던 힘이. 그래서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 인비절라인은 하루에 20시간에서 22시간 동안 껴야 된다고 이렇게 권장드린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말은 거의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이나 뭐 간식 조금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다 계속 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계속 껴보면서 느꼈던 게 이걸 한번 빼면은 솔직히 우리 막 회식하거나 아니면 술자리 갔거나 막 진짜 친구들끼리 놀 때 한 3시간 4시간 기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인비절라인 교정을 제가 하고 있었을 때는 이걸 한번 빼잖아요. 그러면 한 3시간 지났을 때는 좀 신경이 쓰여요. 막, 이 교정기 껴야 되는데, 이빨 다시 돌아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교정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가지고, 그 막 계속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맥시멈 시간을 5시간까지 제가 이렇게 정하고, 5시간 이상을 안 빼요, 제가. 그래가지고 5시간이 될 때쯤에는 제가 뭐 양치를 해서 다시 끼든 아니면은 그냥 안 먹고 그냥 끼든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치를 꼈었습니다. 나 이건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막 식당 가면은 이제 교정기를 밥 먹을 때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친구들 앞에서 빼거나 그러면은 막 이렇게 빼야 되는데 되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침도 막 나오고 하니까 화장실 가서 이렇게 물로 헹궈야 되니까 식당 가면은 화장실부터 찾게 돼요. 이건 진짜 저는 진짜 21개월 동안 교정을 하면서 진짜 식당에 있는 화장실이랑 화장실 다 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식당에 가면은 이게 교정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장치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음 장치가 만약에 안 맞게 되면은 그러면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달 기다려야 돼요. 장치를 또 만들 테니까. 그래서 장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정말 진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장치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신경 써서 교정기를 꼈기 때문에 챙기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잃어버린 적이 없었는데 장치 잃어버리면 교정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음식 못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아까도 말했지만 간식 못 먹고 예를 들어서 막 지나가다가
친구들이랑 지나가다가 옆에 떡볶이를 팔아요. 아니면 뭐 붕어빵을 팔아. 그러면은 친구들이 막 먹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 그림의 떡이에요. 아, 물론 이제 교정이 뺏어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러지만 이게 막 그냥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교정이 빼고 그걸 먹고 다시 이게 낄 그게 약간 애매하다 해야 되나? 그러기에 그럴 바에 안 먹고 말지.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빨 그 양치 안 하고 끼면 진짜 막 되게 약간 양치 안 하고 끼면 뭔가 그 거슬리고 막 뭔가 좀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먹었어요. 친구들 막 먹는 거 보면 그냥 구경하고 그리고 막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친구들이 뭐 사탕을 준다던가 아니면 뭐 껌을 준다던가 아니면 마이쮸를 준다던가 막 그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저는 안 먹었어요. 그냥 안 먹어버리고 교정해서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뭐 다이어트 효과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어쨌든 효과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먹게 되니까 밥 외에는 물론 이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막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약간 케바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교정할 때 주의해야 할 음식을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는 교정기 이거를 하면서 인비절라인을 하면서 음식을 좀 가려서 먹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인비절라인을 할 때에는 진짜 음식 그냥 다 먹었어요. 그 정도로 주의할 음식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뭐 교정에 끼고 있을 때 주의해야 될 음식은 그냥 뭐 물 빼고는 안 먹는 게 좋지만 저번에 그런 적 있었어요. 그 음료수 제가 이제 물만 먹다가 이제 음료수 같은 것도 막 받잖아요. 그럴 때 솔직히 막 그런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지 않았나? 막 자기 전에 요구르트는 먹고 싶은데 양치는 하기 싫고 막 그럴 때 빨대 꽂아가지고 그냥 목구멍으로 쑤셔넣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나만 그랬어? 아, 나만 그랬나? 어쨌든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카페나 아니면은 그런 데 갈 때 솔직히 물을 먹을 순 카페 가서 물만 먹을 순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에이드나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그냥 빨대 꽂아서 그냥 목구멍으로 쑤셔 넣고 그냥 그렇게 마시고 그랬어요. 그냥 교정이 끼고 있어도 약간 짬이 찼다 그래야 되나? 그냥 그렇게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적 있었다. 한 번은 제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먹는데 그때 코코팜을 제가 사가지고 먹었는데 코코팜이 알맹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마셨어요. 꽐데 없이 벌컥벌컥 마시는데 알맹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맹이를 씹을 수 없으니까 그 코코팜을 친구한테 줘야 됐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통 이제 고무줄 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정할 때 저는 이제 브라켓 교정하는 친구들 보면 고무줄을 많이 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인비절라인인 경우에도 고무줄을 낄 수가 있습니다. 낄 수가 있다는 게 케이스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고무줄을 처음에 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두 개를 꼈었고 이제 중간쯤 갔을 때 이렇게 두 개에서 네 개를 꼈어요. 고무줄을 진짜 고무줄을 저는 네 개를 낄 정도로 그거는 이제 이빨 움직이는 아니면은 뭐 교정하는 그 케이스에 따라서 고무줄을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만들었을 때 고무줄을 안 낀다 해가지고 이제 안 꼈는데 고무줄 꼈을 때도 솔직히 좀 불편해요. 막 하품 같은 것도 할 때 막 엄청 땡기고 말도 할 때 좀 땡기고 그리고 자기 전에 막 잘 때 막 피곤한 하품하잖아요. 하품하면 고무줄 막 다 튕겨나가고 끊어지고 막 튕겨나와요. 그럼 막 짜증나요. 왜냐면은 잘라고 누웠는데 막 팍 튕겨나가가지고 고무줄 막 주섬주섬해서 다시 끼우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랬던 약간 기억이 있네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비절라인 교정식 꿀팁? 만약에 이 교정을 선택을 해서 하게 된다면은 이 교정에 대한 꿀팁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냥 음료수까지는 빨대를 꽂고 이렇게 막 목구멍으로 쑤셔 넣으면은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냥 음료수도 꼭 빨대 없어도 그냥 막 마셔도 우리도 막 그냥 뭐 교정이 없다 생각하면 우리도 그냥 음료수 먹고 바로 양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 말로는 그 교정기 사이사이에 이제 그 음료수가 들어가가지고 막 충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뭐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끼고 있을 거 아니면은 솔직히 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찝찝하면은 바로 양치하시고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럼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오랫동안 빼야 되는데 집에 갈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근데 양치도구를 안 갖고 왔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일단 입을 막 헹구고 물로 헹군 다음에 가글을 한번 한 다음에 교정기를 일단 껴요. 일단 껴놓은 상태에서 집 가는 시간이 좀 길다면은 낀 상태에서 이제 그냥 집에 가고 이제 집에 가서 바로 양치를 해서 다시 끼는 뭐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이에 시간도 아깝잖아. 그 한 시간이나 시간이 있으면 그 한 시간도 이빨을 계속 움직이게 냅둘 수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끼고 집에 가서 다시 양치해서 다시 끼고 뭐 저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인비절라인 21개월 차 되는데 이렇게 인비절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자기 선택이겠지만은 저는 이 인비절라인을 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간식 못 먹는 거랑 막 길거리 음식 못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진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에 진짜 악착같이 꼈어요. 진짜 저는 이거를 진짜 밥 먹는 시간 외에 진짜 자주 꼈고 안 잃어버리려고 교정기 장치도 되게 잘했고 저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술을 엄청 많이 마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마신 날에도 저는 집에 가서 양치를 못해도 교정기는 끼고 잘 정도로 그 정도 정신력으로 저는 이 교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교정기를 꼈을 때만 교정이 되기 때문에 교정기를 이걸 잘 낄 자신이 없는 사람은 비추. 근데 만약에 조금 편리하고 그리고 또 눈에 띄지 않고 치과 가는 거 귀찮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다 먹고 싶을 때에는 그럴 때는 이 인비절라인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인비절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냥 저는 이제 끝나가니까 이렇게 후기를 남겨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썸네일 하나 찍을까요? 그러면은 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뭐 컨텐츠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화장실 닦고 야지. 그래서 진짜 악착 썸네일. 네,